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다 습도도 높아서 불쾌지수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6월 모의고사 준비를 하면서 더 예민할 수도 있는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먹기에도 달려 있는 거잖아요. 대입 합격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잘 걸어 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검정고시 수험생들 대학 입시 전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TBS에 찾아가는 진학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많은 수험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 유익한 대입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서 방송과 또 이런 입시 설명회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럼 진학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입시계 전설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에서 전경원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밑그림을 참 잘 그려야 되는데요. 이제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은 6월 4일 모평 모의고사가 앞으로 다가왔고요. 또 이제 끝나면 수시 대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많이 걱정되실 텐데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학계 폭풍 카리스마십니다.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고3이라서 이곳저곳에서 어떤 정신적 또 물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늘 긴장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중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긴장이 있다면 이완된 그런 어떤 부분이 좀 있어야지만 훨씬 더 나은 어떤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씩은 좀 이완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의 길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입시계 황금 나침반이십니다. 비상교육 입시평가연구실장이신 이치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6월 모의평가도 이제 목전에 놓이고 해서 많이 이제 좀 긴장을 해야 될 시기이기도 한데요. 너무 이제 긴장을 하게 되면 사실은 또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들을 잘 계산하시고 입시 남은 시간들을 잘 계획하에 큰 목표를 향해서 정진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이 대학 입시 전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6월에 두 번에 걸쳐서 TBS 2016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하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6월 5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3시간 동안 강동구민회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 1부는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장이신 조미정 선생님께서 6월 모의고사 분석과 활용 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잠실여고 안영근 선생님께서 2016학년도 대입 수시 지원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토요일에도 열리는데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서대문 문화회관에서 진행되고요. 1부는 이대 부속고등학교 입시전략실장이신 박건우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또 2부에서는 인창고등학교 교감이신 임병욱 선생님께서 특강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대입 진학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 원하는 학생들 문의하실 분들은 미리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 저희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학생을 만나볼 건데요.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요. 패션 디자이너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요. 공부할 때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동기부여 방법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패션 디자이너 혹은 패션 마케터 혹은 아니면 패션 디렉터를 꿈꾸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패션 쪽으로 관심이 있나 봐요. 네. 네, 어떻게 이런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제 어머니가 디자이너시고 아. 전부터 옷에 관심이 좀 많아서 네, 자신과도 좀 잘 맞을 것 같았어요? 네. 아, 전부터.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상영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윤상영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 학생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제가 성적을 올리는 것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점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궁금해하는 그 두 부분과 또 우리 학생의 지금 상황에 맞는 또 앞으로 준비해야 될 어떤 전형 또 그다음에 맞는 대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상담 잘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적을 올리고 싶은 그런 의지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지금 1학년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3.5등급, 수학 4.5등급, 그다음에 영어는 4등급, 사회는 3.25등급. 그래서 국수영사 평균이 3.81등급입니다. 자, 학기별 추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국어하고 수학은 한 등급씩 하락한 모습이고요. 네. 영어는 4등급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3월 모의고사 성적이거든요. 학생이 이제 4월 모의고사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어 이제 B형 선택에 100분이 94에 2등급이고요. 수학은 A형 선택에 100분이 94에 2등급, 영어는 97이고요. 그 다음에 1등급입니다. 사탐은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를 선택했는데요. 1등급과 4등급을 맞았습니다. 네. 자, 작년 11월 모의고사와의 비교인데요. 국어는 지금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한 모습이고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영어도 지금 생활과 윤리도 모두가 다 한 등급씩 전월에 비해서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볼게요. 자, 교내 활동입니다. 1학년 1학기 학급 회장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에 129시간 활동한 기록이 있었고요. 2학년 1학기 역시 학급 회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동아리 활동으로 1학년 때는 신문 출판 동아리, 2학년 때는 현재 의상 제작 동아리를 선택해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부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 방과후학교 1학년에 30시간 수강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수상 내역인데요. 1학년 때 봉사 나눔 부분에서 모범 학생상을 수상했고요. 또 101장 산무 부분에서 금상을 수상한 기록이 있고, 미술대회에서 동상을 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인데요. 1지망으로 서울대 의료학과를 일반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고요. 자, 2지망으로는 연세대학교 의료환경학과를 특기자 입문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지금 보면 주요 교과 내신이 약 3.8등급인데 모의고사 성적은 이제 1.8등급으로 상대적으로 내신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인데요. 윤상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네, 먼저 교과 성적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경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 성적은 1학년이지만 이제 3.81등급입니다. 아직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특히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중상위권 대학의 어떤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금 많은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기별 추이를 보더라도 지금 뭐 1학년이긴 하지만 1학년 1학기에서 2학기로 가면서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국어하고 수학 과목에 있어서 하락세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후에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2학년 이후에 어떤 성적 반등을 좀 이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학생한테 여기서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생 듣고 있죠? 네. 자, 지금 2학년 1학기 아마 중간고사가 거의 끝난 시점인데요. 중간고사는 어떻게 잘 봤나요? 제가 1학년에 비해서 준비를 좀 완성도 있게 시험을 보자는 생각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학원을 대부분 끊고 혼자서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을 많이 발견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네. 지금 전반적으로 2학년 1학기 성적이 뭐 만족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마 1학년보다 떨어지지는 않았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후에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느낌을 제가 어떤 자소서나 이런 데서 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성적 향상을 좀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학년 때, 3학년 때 지속적으로 이제 교과 성적을 향상해야만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떤 그 의미 있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 이제 교과 성적이 뭐 이렇게 조금 약세를 보인다면 아마 전형 방법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모의고사는 국수영사의 100분위 합이 372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편이고, 영역별로 보더라도 사탐 한 과목을 제외하고 나면 모든 과목이 거의 1등급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가 2등급이었지만 100분위가 94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제 1등급을 맞을 수 있고, 물론 이제 정시에서 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100분이라든가 표준 점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금 정시 경쟁력은 매우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거의 전 영역이 전월에 비해서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더 고무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정시 경쟁력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현재 우리가 이제 수시 지원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현재 어떤 수준으로 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2014 대입 기준으로 전국 상위 누적 한 3.2% 정도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100분이 사탐을 2과목 넣었을 때 이렇게 성적이 되고요. 만약에 100분이 한 과목만 반영한다면, 그래서 보조를 맞춰서 다른 한 과목이 성장이 된다면 훨씬 더 높은 성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성균관대 의상학과 정도에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우리 학생이 앞으로 조금 더 성적을 올린다면 지금 상황에서 조금 부족하죠. 서울대라든가 연세대를 희망하고 있는데 지금 점수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다면 정시에서의 어떤 경쟁력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교과인데요. 아직 이제 1학년이다 보니까 뭐 많은 기록들이 아직 있지 않습니다. 네. 이곳저곳에 이제 발을 들여놓기는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 내실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느냐, 이후의 과정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비교과의 장점과 보완할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전공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학생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상 제작 동아리를 만들었고 직접 또 부장으로서 활동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었고, 또 담임교사 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장래 희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학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우리 학생이 이제 장점으로 꼽히는 부분은 이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1학년 회장, 그다음에 2학년 회장, 그다음에 2학년 동아리 회장, 이렇게 리더십과 관련해서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완할 점은 이제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점으로 꼽혔던 부분이 이곳저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학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내실 있는 활동들을 이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후에 어떤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조금 더 계속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1학년 기록 중에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독서 기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서 기록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관심사라든가 또 교양 부분, 이런 부분도 되지만 또 전공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의류학과 또는 의상학과와 관련된 그런 어떤 직업의 세계에 대한 탐구, 뭐 이런 부분에 독서 기록을 조금 보완해 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의상학과를 지망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학교에 따라서 모든 학교에 다 제출할 수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어떤 그 습작이라든가 작품을 모아놓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는 것도 이후에 유용하게 활용할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모의고사에 비해서 교과 성적이 좀 아쉽습니다. 우리 학생이 그럼 어떤 전형에 적합할까요? 네,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을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순위입니다. 1순위는 현 상황에서는 정시 전형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2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판단되고요. 자, 3순위로는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시 전형을 1순위로 꼽아주셨는데요. 각각의 전형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제가 이제 1순위로 정시 전형을 꼽은 이유는 우리 학생이 지금 모의고사가 세 영역 중에 있어서 가장 강점이 있거든요. 교과나 네. 비교과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굉장히 지금 강점이 있고 또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앞으로 이러한 어떤 강점을 좀 이어간다면 충분히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에 도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순위로 꼽아봤는데, 지금 우리 학생이 1지망으로 희망하는
희망하고 있던 대학이 서울대학교 의류학과였거든요. 근데 의류학과는 자연계 개설단입니다. 자연계 개설학과인데 우리 학생은 지금 현재 인문계 학생이거든요. 물론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자연계 학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수능 방법이나 그다음에 반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변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서울대를 희망하고 있는데 일단 한국사라든가 또는 제2외국어라든가 이런 부분 과목에 대한 대비가 조금 있어야 되겠다라는 점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지금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도전 가능성이 좀 없을 수도 있지만 이후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의 어떤 추이에 따라서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은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고 있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좀 주춤한다면 그래서 어떤 모의고사 등급이 조금 하락세에 간다면 그때는 우리 학생이 지금 비교과 쪽에 또 강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과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제 1학년 마친 상태이고 또 2학년, 3학년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교과 성적에서의 반등을 이뤄내고 또 비교과 활동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보완한다면 중상위권 대학에서의 학생부 종합전형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어떤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논술 전형을 추천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논술 전형 의상학과를 희망하는 학생하고 논술 전형은 어떻게 보면 좀 안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물론 논술 전형을 통해서 모집 인원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이 지금 최저 기준을 모든 대학의 최저 기준을 거의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능 점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논술 전형에 있어서의 어떤 도전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논술 전형을 만약에 희망한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학과를 의상학과나 의류학과에 제한을 두기보다는 조금 더 모집 인원이 많은 쪽으로 한번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것도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그 적합한 전형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고요. 또 대비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서울대와 연세대학교인데요. 특징과 또 도전 가능성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지망입니다. 1지망으로 희망하고 있는 서울대 일반 전형인데요. 의류학과 10명 모집합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2배수 이내로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면접 및 구술보사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없고요. 제출 서류는 이제 학생부와 자소서와 추천서 세 가지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제 면접을 보시면요. 의류학과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계 개설단입니다. 하지만 또 인문계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의 어떤 그 면접 해당 과목이 화학,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사회과학과 수학 중에서 관련 제시문을 선택해서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은 사회과학이라든가 수학 관련 제시문을 선택해서 아마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과목들을 통해서 어떤 전공 적성이라든가 학업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전년도에 10명 역시 모집했는데요. 경쟁률은 9.2대 1이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인데요. 지금 자연계 개설학과이지만 지원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아직은 교과 성적이 상당히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과 성적 향상을 이뤄내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좀 의미 있게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교과 성적 향상을 1순위로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2학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그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이거든요. 의상 제작 동아리 활동을 얼마나 의미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더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조금 기울여 주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사회과학, 수학 관련 제시문을 택해서 치르게 될 면접 구술고사에 대한 대비도 조금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연세대학교 특기자 입문 전형입니다. 의류환경학과 인문 계열에서 이제 2명을 모집합니다. 1단계는 서류 100%로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70%와 면접 30%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되는데요. 수능 최저 기준은 역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세대 특기자 전형의 특징이 지원 자격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특기자 입문이기 때문에 국어, 영어, 제2외국어 관련 상위 30단위에서 평균 2등급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다른 기준도 있긴 하지만 일반고 학생이라서 이런 지원 자격만 제가 소개를 했고요. 제출 서류는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입니다. 면접은 일반적인 어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루어지는 인성 면접보다 조금 더 심층적인 인문 사회과학적인 심층 사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2015 대입 기준으로 면접일이 수능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만약에 정시에서 서울대를 도전한다면 신중하게 지원 여부를 좀 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의 어떤 도전 가능성은 교과 성적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올리는 노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서류 통과를 위해서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고 특기자이기 때문에요. 우리 학생이 어떤 특별한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서류 구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2학년부터 시작할 그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앞에서 궁금해했던 내용이 공부할 때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동기부여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지, 또 성적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동기부여 방법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예, 동기부여 방법부터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사실 이게 좀 막연합니다. 학생을 지금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하는 쪽이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조언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는데요. 좀 일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동기부여 방식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동기부여 방식이라는 없거든요. 근데 사람의 성향을 크게 분류를 하자면 어떤 성취를 지향하는 인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안정을 지향하는 인간형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성취를 지향하는 인간형에는 그에 맞는 어떤 동기부여 방식이 있고요. 또 안정을 지향하는 그 인간형에게는 그에 맞는 그 동기부여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를 지향하는 인간형에게는 내가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취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그것이 이제 동기부여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정지향형에는 내가 앞으로 이 일을 잘못했을 때 잃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자꾸 주지시켜주면 그런 부분의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두 성향 중에서 어떤 성향인지를 스스로 좀 판단한 다음에 스스로에게 맞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 방식을 좀 채택했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험생들이 많이 겪고 있는 혼란인데요. 지금 현재 수험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고달프고 근데 그 힘든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또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미래에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를 저당 잡히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지만 어떤 그 동기부여의 어떤 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학생이 또 질문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계속 그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네. 답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만 하면 성적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의욕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분명히 한 번쯤 슬럼프가 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성적을 계속해서 향상을 시키려면 이 슬럼프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슬럼프가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이 느끼기에 굉장히 길다고 느껴지는 슬럼프라 하더라도 긴 인생의 시기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긴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슬럼프에 어떤 좌절하거나 슬럼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러지 말고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조금 아까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 순간엔 잠깐 쉬어가는 것도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슬럼프를 슬기롭게 현명하게 이겨내는 것이 우리 학생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지금 공부법에 대한 얘기도 좀 했었는데 본인의 공부법에 대해서 지금 만족하고 있는데요. 그 맹신을 좀 하지 않았으면 지나치게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상황이 계속해서 변합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은 A라는 부분을 잘하고 있지만 그 A라는 부분에 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그런 어떤 유연한 공부 방법, 그런 어떤 유연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이제 상담 신청서를 통해서 학습법에 대한 고민을 좀 털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수학 분야에 대한 좀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수학 100분위가 94였습니다. 뭐 다른 학생에 비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큰 고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약점은 있지 않겠지만 우리 학생한테 조금 조언이 될 만한 부분을 화면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를 통해서 우리 학생한테 취약한 그런 어떤 영역과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취약한 영역과 유형 파악이 됐다면 그때는 그것을 극복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월별 기출 문제보다는 유형이나 단원별 모음집을 활용해서 우리 학생이 약한 그런 유형 또는 약한 단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학생이 혹시 문제를 맞췄다 하더라도 풀이 과정을 보다 보면은 우리 학생이 풀어갔던 과정과 그 다음에 출제자가 의도했던 과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어떤 의도를 비교해 가면서 연습하면 아마 조금 더 좋은
이후에 성적 향상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지금은 2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고난도 문제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고난도 문제가 변별력을 가지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2학년 2학기가 되고 3학년이 되면 실제 수능에서는 변별력을 갖는 그런 고난도 문제가 아마 당락을 결정할 겁니다. 따라서 그런 고난도 문제에 대한 대비도 지금부터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습 컨설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도 간단히 좀 짚어볼까요? 예,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학생한테 좀 유리한 전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의상학과 21명 모집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증가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다른 면접이라든가 외부 요인 없이 그냥 서류 100%로 깔끔하게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경쟁률이 13.13대 1이었습니다. 모집 인원에 비해서 경쟁률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그 교과 성적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을 올려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적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성적 향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공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동아리 활동, 이런 여부가 아마 관건이 될 거기 때문에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입니다. 의류환경학과에서 3명을 모집하게 되는데요.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모집 인원이 3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의류 관련 학과들의 모집 인원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하는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역시 앞으로 교과 성적을 향상시키고 동아리 활동에 주력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지만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천 대학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반 전형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세 번째, 제가 아까 3순위로 논술 전형을 추천드렸는데요. 연세대학교 의료환경학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연세대학교 의료환경학과를 한번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논술 70%하고 학생부 30%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되는데요. 학생부의 어떤 그 영향력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모집 인원이 작고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가능성을 그렇게 쉽게 볼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연세대학교 일반 전형의 특징은 최저 기준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많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지금 수능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저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후에 2학년 겨울방학부터 차근차근 좀 논술 준비에 돌입한다면 아마 합격 가능성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추천 전형까지 상담을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우리 학생? 네. 제가 공부를 되게 늦게 시작한 편인데 2학년 올라와서 마음을 먹었는데요. 네. 네. 무모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해왔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계해 주시니까 약간 위안이 되고 좀 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좀 길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기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상담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리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교시 첫 번째 학생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잠시 후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이어가겠습니다.